전국의 혁신도시 9곳 가운데 부산만 제외하고 대부분 혁신도시를 LH가 부지 조성 기반 시설 설치 등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반 시설 중에 가로등을 설치하고 있는데 가로등 설치 관련해서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을 보면은 조명기구 설치 높이는 원칙적으로 10m 이상으로 하고 설치 높이는 희도 분포 전체 조명 효과와 경제성을 비교해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도로 조명 기준과 관련한 그 KS 기준을 보면은 평균 노면 희도, 종합균제도, 차선축균제도, 눈부심 등에 대한 기준을 설정한 것이 있고 그 취지는 교통량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한 도로 조명 설계로 공사비 낭비 및 에너지 절감, 또 균제도의 현실한 눈부심 정도 기준을 제시하여 교통사고를 감소하기 위해서 이런 기준들을 이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LH는 이런 검토 과정 없이 전국에 일괄적으로 8m 또는 9m로 설치해서 가로등이 과밀 설치되고 또 에너지가 낭비되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 표를 보여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혁신도시 여기 7곳 가운데 LH로 받은 이제 등 특성 자료를 가지고 공인 인증기관인 이제 산자부 산하 그 연구소에 의뢰해 보니까 대부분이 다 이렇게 부적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김천 경우는 적정이라고 돼 있지만 거기조차도 과밀 설치가 돼 있는 걸로 나와 있어요. 에너지 절감하고 교통사고 줄이자고 이런 기준을 만들어 놨는데 이런 기준을 따르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심각한 거 아니에요? 자,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됐는가? 제가 보니까 등기구 설계하고 선정하는 과정을 보니 시공사를 선정하게 되면은 등기구 선정을 조달 구매를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은 이 등기구 특성을 반영해서 설계 조정을 하도록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가로등을 설치하게 돼 있는데 또 LH 설계 시방서도 보면은 가로등 공급 전에 납품업체로부터 등기구 배관 특성에 대한 시험 및 자료를 제출받게 돼 있습니다. LH 시방서에도. 자, 이렇게 LH의 시방서에 등기구 특성 파일을 미리 제출받게 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도로 조명 기준을 갖다가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를 받아서 이걸 어떻게 하자고 받은 거죠? 저희들이 이제 사전 설계 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 검토를 하고 그 기준에 맞도록 설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얘기한 이 설계 조정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받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 자료를 받아가지고 뭐 책상에 그냥 보관이나 하자고 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받았으면은 설계 조정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이런 설계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직무유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결과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김천 진주 경우는 57%, 56% 이상 과밀 설치가 됐어요. 또 울산 혁신도시도 40% 과밀 설치. 그 다음에 또 진천하고 대구는 또 오히려 40% 내지 50%의 부적정 등기구가 사용됐어요. 자, 예를 들면은 1000개를 설치해야 되는데 1500개가 설치된다. 가로등 하나 가격이 평균 한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언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300만 원 정도 된다 그럽니다. 엄청난 낭비 아닙니까? 공사비 낭비. 그것만이 아니죠. 과밀 설치를 하게 되면은 그만큼 이 전기료를 많이 쓰게 되지 않겠어요? 예. 이렇게 과밀 설치되거나 부적정 등기가 사용됨으로 인해서 당장 공사비에 국민 세금 낭비되고 있고 또 이후에 한번 설치된 가로등은 수십 년 가니까 수십 년간 전기요금, 에너지 낭비를 초래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원인은 바로 설계 조정을 거치지 않은 것이고 이건 LH의 문제입니다. 자, 특히 요즘 이제 전력 비상 수급 상태에서 전 국민이 이제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애쓰고 있고 또 지자체의 경우는 가로등 전기 요금은 지자체가 부담하죠. 요즘 지자체 재정이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가로등을 격등제로 켠다든지 이런 참 허리띠를 졸라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너지 전략이나 이런 걸 솔선수범해야 할 공기업이 설계의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공사비 예산 낭비를 하고 또 에너지 전략 시착에 반하는 오히려 에너지 낭비를 조장하는 역할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제 일부 그렇게 과밀 설치됐다고 볼 수 있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일단 도로 특성에 따라 가지고 자, 도로 특성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상가나 주택가나 가로등 설치 좀 달리 해야 되는 게 기본입니다. 그것도 무시했어요. 자, 국토부 관계자님. 국토부 관계자님. 자, 정부 예산을 전략해도 시원찮은데 이렇게 마구잡이 공사로 낭비를 하고 있는데 국토부에서는 전국 혁신도시, 신도시 등의 이러한 가로등 적정 설치 여부에 대해서 조속히 검토해가지고 자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건지 대책을 마련해서 본인에게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하실 말씀 있으시? 예, 저기 이제 앞으로 저희들이 뭐 도로 특성에 따라서 그런 면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한테 케이스 기준이라든지 그 관련 지침에 적합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직무 여부를 확인하시고 앞으로 그걸 시전하십시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관이 잘못된 건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시고. 예, 예. 다음 이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질의 전에 자료 제출 관련해서 먼저 좀 확인하고 좀. 예. 본 의원이 아까 이 자료 제출을 요구를 했는데 전문위원들 그 근태 출퇴근부나 뭐 이런 자료하고 그다음에 직무수행 평가표 이걸 요청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 출퇴근부는 없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직무 평가표도 보니까 그냥 통계식으로 이렇게 달랑 표 한 장으로 가져왔어요. 그래서 실제 그 평가표를 좀 보자고 하니까 이게 그렇게 비밀인가요? 제출할 수 없는 건가요? 개인별 평가표를 지금 예, 말씀하시는 겁니까? 자 인사관리처장님. 일반 저 전문위원들이 발언대로 나오세요. 전문위원들이 정원에 포함이 되나요? 인사관리처장 조대현입니다. 정원에는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출퇴근부나 이런 평가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출퇴근부는요, 그 전산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 직원도 별도가 없고요. 전산으로는 다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건 취합해서 제출할 수 있잖아요. 예. 뽑아가지고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없다 그래요? 저희가 저기 서류로 이렇게 남는 게 그걸 요구하시는 줄 알고 저희가 그 뽑아서 제출을 그러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면에 직무수행 평가표는 그건 또 뭐를 제출 안 하고 또 이렇게 표로 통계화해 가지고 제출한 건 또 뭐예요? 반대. 그건 또 반대 행위 아니에요? 저 개인별 그 평가표는 그 샘플로 2부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한번 보자니까 왜 그렇게 취합이 그렇게 어려운가요? 별도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서야 제출을 좀, 제출해 주면 어떻습니까? 예.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예. 지금 LH에서 231명의 전문위원을 지금 두고 있는 걸로 압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231명이 언론 보도를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되면 마땅히 해야 할 일 없이 회사를 다녀야 한다는 점이다. 왕성하게 일할 나이에 대부분 단순 업무를 하거나 특별한 일 없이 시간만 보낸다. 내부적으로 전문위원을 신고려장이라고 한다. 이 사장님 알고 계십니까? 이런 사실. 예,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현재 신인사 제도 개선 용역에서 앞으로 전문직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들에 대한 업무 부여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갖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방금 오늘 제출받은 자료 보니까 또 182명으로 총 합계가 돼 있어. 직무수행 평가가 231명이 아니고 그건 뭔지 또 왜 그런지. 그다음에 저는 90점 이상입니다. 100점이 무려 129명, 70%가 넘습니다. 자, 95점 이하가 2명밖에 안 돼요. 자, 인사관리처장님, 일반 직원들 이 정도 되면 S 평가죠? 탁월. 그러면 어떤 인사상 대우를 합니까? 이건 전문위원 도대체 이렇게 탁월한 전문위원들을 왜 놀려요? 모순 아닙니까? 자, 감사위원님, 전문위원 운영 제도 전반 그리고 운영 실태 등에 대해서 지금 출퇴근부 문제나 이런 걸 지적했는데 관련 사항을 좀 잘 조사해서 좀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예. 자, 그 하남 미사지역구 보금자리 주택 지금 사업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대단히 규모인데 이게 입주 예정일이 언제죠? 입주 예정일이요? 예. 입주연이 첫 아파트가 내년 6월인가? 내년 6월 당장 코앞에 닥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거기에 공장 상업 시설 이주 계획에 따라서 토지 건축물 등이 매입이 완료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일부 이전했고 일부 이전을 하지 않고 무단 점용해서 영업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기반 시설, 도로나 상하수도 이런 등이 이게 안 되고 있잖아요. 내년 6월 이전에 이걸 해결해야 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저희들이 내년 6월 이전에 해결하기 최선을 다하고요. 만약에 그게 안 된다 그러면 하여튼 그 입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그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도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단 점유 영업 활동을 하는 데 대해서 이거는 토지 부분, 건축물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LH가 소유권 이전 등기 등 절차를 완료를 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관련 현황 또 앞으로 향후 이주 대책 실태 대책 이런 것들을 좀 본의원실에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또 같은 지역에 당초 계획에는 다 사업지구 내에 포함됐다가 사업 진행 과정에서 주유소라든지 이런 일부 시설들이 사업지구에서 제외돼 가지고 존치 결정된 것도 알고 계신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업 당초 계획 대비 존치 결정이 난다거나 할 때는 그 사유가 어떤 이유로 절차를 거쳐서 결정하죠? 통상적으로 사업계획 변경 절차에 따라 가지고서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존치하게 되면 그에 따른 부담금 예, 존치 부담금도 예, 부과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존치 결정을 한 사유 또 절차라든지 그다음에 이후에 그 부담금 부과 내역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련 자료를 본위원실에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입주 예정자들이 이 현장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가 크고 또 그로 인해서 입주 후에 생활상의 불편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를 하는 거거든요. 예, 입주자들이 우려하고 있는 걸 잘 알고 있고요. 하여튼 입주자들의 우려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